세계 예술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수많은 예술품들이 잉태되고 탄생한 곳이다. 그러기에 이곳에선 풍경마저 예술이 된다. 화려한 이 도시에도 어느덧 밤은 찾아들고 어둠을 밝히는 불빛마저 도시의 일부가 되어간다. 늦은 밤, 인정마저 드문 파리의 뒷골목에서 마주친 한 장의 포스터. 그런데 포스터 속 그림들이 매우 낯익어 보인다. 1900년대 조선의 풍속을 담은 그림들이다. 이를 그린 이의 이름은 바로 김준근. 과연 그의 그림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기에 너무나도 생소한 김준근이란 이름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이제 19세기 말 조선의 풍속화를 세계 속에 거닐게 했던 화가 김준근. 그를 역사의 기억 저편에서 불러내고자 한다.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한 고서와 박물관. 고서와 수집에 평생을 바쳤다는 여승구 관장. 그가 가장 아낀다는 책 한 권을 꺼내놓는다. 15년 전 일본의 고서점에서 1화 120만 행,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온 조선어판 철로역정이란 책이다. 1895년 목판본으로 처음 인쇄 출판된 조선어판 철로역정. 영국 작가 존 버니언 원작의 이 책은 선교사 게일이 국내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한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근대 최초의 번역 소설이기도 하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책의 사파. 소설의 배경이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의 복장이나 묘사는 영락없는 조선 산천, 조선 사람이다. 기독교도가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 소설. 그렇다면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실제 원작의 사파는 어떨까? 중세 서양의 기사 모습을 한 기독교도, 서양식 갑옷과 용의 모습을 한 악마가 등장하는 원작과는 달리 한글 번역판에는 영락없는 조선식 갑옷과 조선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최초의 근대 번역 소설 속에 이토록 독창적인 사파를 그려넣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묘사의 특징들을 근거로 기산 김준근을 그 주인공으로 지목한다. 기산 김준근의 그림인데 그 책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나온 다른 서양 사람이 쓴 고서들에는 같은 화풍의 그림이 많이 있는데 이건 다 기산의 그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자들이 다 이것은 기산 그림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김준근, 그는 누구이기에 서양의 원작을 조선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사파를 그려내고 또한 그의 그림들이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호가 기산으로 19세기 말 활동했던 평민 출신의 화가로 추정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록은 전무하다. 심지어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들의 행적을 총정리해 기록한 오세창의 근역 서화증에조차 김준근이라는 이름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근의 그림은 현재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11개국에 무려 1200여 점이 퍼져나가 있다. 기록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화가. 그 이름조차 생소한 김중근의 그림은 어떻게 외국과의 교류조차 드물던 19세기 말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 김해 동양박물관. 프랑스 최대의 아시아 미술품 관련 박물관이라는 명성답게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각종 예술품들이 박물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수석 큐레이터 피에르 깜봉 씨. 그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다름 아닌 지하 수장고. 바로 이곳에서 기산 김중근의 또 다른 흔적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로소 세상에 그 속살을 내보인 기산 김중근의 풍속화들. 19세기 말 조선의 풍속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단일 박물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170점이 보관돼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어떻게 2억 마일이 떨어진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일까? Le musée Guimet est fondé en 1889. Juste un an auparavant, en 1888, Charles Vara part en Corée en mission pour le ministère de l'Instruction publique et des Beaux-Arts. Et avec l'aide de l'ambassade de France et du gouvernement coréen, il va rapporter une collection coréenne à Paris. 19세기 프랑스 탐험가 샤를 바라. 그가 바로 이곳 낯선 이국 땅에 김중근의 그림을 처음 소개한 인물이었다. 내가 조선에 처음 도착한 1888년. 뒤늦게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나라와 다름없었다. 문호가 개방되자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은 점차 늘어났지만 이들을 통해 전해들은 조선의 정보는 아직 단편적인 것들에 불과했다. 때문에 나의 조국 프랑스에서는 나와 같은 탐험가를 필요로 했다. 풍속과 문화를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선을 방문하게 된 나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 조선은 많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 마치 머리 위에 뿔처럼 또아리를 틀거나 여자들처럼 길게 머리카락을 따내린 사내들의 모습 역시 신기할 따름이었다. 나는 곧바로 조선의 풍속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접 민속품을 사러 다녔지만 당시 조선에 와 있던 꼴랭드 블랑시라는 프랑스 외교관이 내가 조선의 민속품을 수집한다는 소문을 널리 내준 덕분에 나중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진귀한 물건들을 팔기 위해 나의 숙소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요강이라고 하는 이동식 용변 기구나 잠잘 때 사용한다는 딱딱한 나무 토막도 있었다. 이런 샤를 바라에게 널뛰는 모습이나 배짜는 모습 등 당시 조선의 풍속을 세세하게 묘사한 김중근의 그림은 더없이 탐나는 수집품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선의 풍속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김중근의 그림들은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